김경래의 최강시사. 네, 지난 8일입니다. 또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죠. 택배기사 김원종 씨가 배송 중에 갑자기 호흡곤란이 일어났고 구급차에 실려서 병원에 갔지만은 끝내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올해로 벌써 택배기사분들이 이 과로사 의심 증세로 숨진 게 8명입니다. 배달 중에 계단에서 쓰러져서 숨진 분도 있고, 처음으로 가족여행을 앞둔 그 전날 잠을 자다가 돌아가신 분도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왜 벌어지고 있는지 오늘 좀 짚어볼게요. 먼저 고 김원종 씨 아버님을 좀 연결해가지고 당시 상황하고 이런 것들 좀 여쭤보겠습니다. 김삼영 아버님입니다. 아버님 나와 계시죠? 예. 저 화장을 마치고 장례를 끝냈다고 들었는데 언제였죠? 5일장이었어요. 5일장이요? 예. 장례는 좀 마무리가 잘 됐나요? 어떻게? 그 화장하는 건 이제 마무리가 됐는데요. 네. 이제 그 처리가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어떤 처리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 뭐 금융관계라든지 좀 처리가 좀 안 됐어요. 그리고 지금 진단서가요. 네. 진단서가 나와야 이게 해결이 되는가 봐요. 이게 과로사인지 아닌지 이런 것들을 또 판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군요. 예. 당시 상황을 먼저 좀 여쭤볼게요. 119를 돌아가신 아드님이 직접 불렀다고 들었습니다. 그 쓰러지기 전에. 예. 그래서 병원에 실려갔고 아버님도 병원으로 가신 거죠? 병원에서 연락을 받고서 갔는데 네. 이미 담당 의사가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그냥 건강이 좀 나빴다던가 뭐 약을 먹었다던가 그런 것도 일절 없었는데 올해는 택배 기사들이 힘들고 막 과로로 쓰러졌다고 그래가지고선 그냥 막 아차에서 3시간 만에 숨졌어요. 3시간 만에. 평소에도 건강했었고요. 아드님이 건강하셨어요? 다른 지병도 없으셨고요? 이제 부모 입장으로서 힘들은 게 건강식품도 이렇게 사서 먹이려고 그러면은. 예. 지가 그만큼 건강하다는 얘기겠죠. 아유, 아빠 그거 뭐로 사. 그러면, 아빠도 먹기 위해서 너도 먹기 위해서 사자.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사는 거죠. 지가 이렇게 자청해서, 나 어디 더 건강 어때요? 그런 건 절대 없었어요. 아드님이 택배 기사로 일하신 지 20년이 됐다고 들었습니다. 20년이 됐는데, 힘들어하고 그러는데, 이는 뭐 돈은 못 모은 것 같아. 20년이면, 그래요, 사는 게요. 최근에 굉장히 힘들어 했다고 들었어요. 보통 몇 시에 출근해서 몇 시에 퇴근했나요? 글쎄, 이게 또 가슴이 아프네요. 아침에 6시에 일어나서요. 예. 씻고 화장실 어쩌면 한 10분 돼요. 예. 6시 10분 되면 그것도 밥 한 숟 그냥 허겁지겁 먹고선 6시 반에 나가요. 예. 6시 반에 나가선 월요일 날은 좀 일찍 들어요. 왜 월요일 날은 토요일 하려고 월요일 날은 좀 일찍 들어요. 그래도 다 이유가 있더라고요. 예. 화요일 날하고 수요일 날하고 목요일 날은 9시, 10시요. 그러니까 아침 6시. 이게 사람이 헐르시냐고, 이게. 아침 6시 반에 나가서 밤 9시, 10시나 돼야 들어왔다. 최근에 좀 물량이 많고 이래갖고 아드님이 좀 힘들어 하셨다는 인터뷰를 봤습니다. 어느 정도로 힘들어 하셨어요? 힘들어 하기는 이제 본인은 우리 아들은 어쩐지 몰라도요. 예. 이제 자식과 부모 마음은 그렇잖아요. 이제 걱정할까니 그러는지 몰라도. 네. 겨우 힘들어 한다는 소리가요. 예. 아빠, 그래, 그냥. 그렇게 힘들다는 얘기죠. 그 표현을 이제. 애도 나는 부모님께 그거 다 모르겠어요. 말은 안 해도 제가 이제 부모 입장으로서 그거 다. 네. 하면은 했는데, 이놈은 택배. 그렇다 해서. 택배가 안 할 수도 없고요. 택배는 안 난다고 다 하면 그거 어떻게 얻었어요? 이건 좀 다 나먹기 살기 위해서 하는 건지 누구 위해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코로나 나온 지가 이게 몇 개월이나 됐느냐고, 몇 개월인데. 그럼 우리 아들까지 8사람이에요, 8사람.
네. 그것도 뭐 정부에서든지 뭐 노조에서든지 뭐든지 이게 아버님 이렇게 인터뷰를 하시는 이유가 있으시다고 꼭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고 들었어요. 어떤 말씀을 하고 싶으세요? 먹고 사는데 다 힘들잖아요. 네. 이유야 먹고 사는데 다 힘들잖아요. 대통령도 힘들고 다 힘들잖아요. 그런데 네. 이 택배는 먹을 시간 뛰어다니는 거예요. 뛰어다녀요. 먹을 시간. 응? 이번에 난 그것도 저것도 몰랐어요. 대통령께서 뭐 이게 지원해주고 뭐 택배 뭐 지원해준다고 그러는데 몰랐는데 이번에 저 나오는 거 뉴스를 보니까 그것도 대통령께서 지원해준다고 했는데 안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드님이 일하는 곳에는 인력 지원이 안 왔다. 이게 다 백성들이 얘기하는 걸 다 일일이 그걸 어떻게 챙겨주냐고요. 내 새끼도 내가 소리를 다 못해주는데 백성이 한두 사람이에요. 그건 이해를 해요. 그런데 뉴스에 보고 알았어요. 뉴스에 그것도 뉴스. 아버님 혹시 그 CJ 대한통운에서 예. 그 장례식에는 왔나요? 그러니 그 얘기하는 게 또 목이 메이네요. 네. 나는 네. 이것도 저것도 몰라서 대한통운에서 오는지 대통령이 오는지 네. 그 상황에서 그거 따지겠어요. 그런데 누가 그래요. 회사에서 장례비는 나올 거예요. 장례비는. 네. 그런데 그 상황에 그런 소리 들어가겠어요? 그런 정황도 없었고, 그래도 대한통운이 그래도 괜찮은가 보다. 장례비까지 줘서. 그래서 나중에 좀 이따 와가지고선 장례비는 안 주고 여기 쓰는 요즘 세상에 거지도 그렇게 한 것 같아요. 컵 몇 개. 숟가락 몇 개, 젓갈 몇 개. 예? 그 대한통운에선 직원들을 이렇게 해선 아버님 오늘 목 메이시고 말씀도 힘든데 저희들하고 인터뷰를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들이 그래도 이런 얘기를 다른 청취자분들에게 꼭 알려야 되겠다 싶어갖고 굳이 인터뷰를 요청을 드렸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우리 아들로 끝내고 우리 아들이 제일 마지막으로 가는 걸로 해달라고. 네. 방송임에도 몇 통을 써요. 우리 아들이 마지막 우리 아들이 마지막 8명이 뭐예요. 8명이 마지막. 네, 아버님. 그런 얘기 하는 게 마지막. 네. 고맙다는 말씀보다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려야겠네요. 예, 여기서 인터뷰는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버님 들어가세요. 예. 이게 좀 인터뷰를 이어가기가 좀 힘든 상황이었네요. 종이컵하고 젓가락을 줬다는 얘기는 제가 예전에 취재를 하면서 같은 사례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건 통신사인데 통신사에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노동자가 사망을 했는데 그때도 과로사 의심이었고요. 그때 통신사에서 재벌 통신사죠. 통신사에서 장례식 지원을 해준 거는 종이컵하고 젓가락이었다. 그때 부인이 인터뷰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회사에서 종이컵하고 젓가락 박스가 왔는데 그거를 장례식장 앞에다가 버렸대요. 그걸 보기 싫어서. 강규혁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 공동대표 좀 연결하겠습니다. 대표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그 산재보험이 이번에 돌아가신 분 같은 경우에는 적용이 안 된다고요? 왜 안 되는 겁니까? 예, 먼저 우리 고 김원조님의 명복을 빌고요. 네. 어제 저희가 양이원영 의원실에서 확인을 해봤더니요. 네. 산재 적용 제외 신청서를 이제 쓴 겁니다. 네. 근데 그 사본을 저희가 확인했더니 필체가 비슷한 게 여러 장이 발견됐습니다. 아, 그래요? 결국 예. 그래서 산재 적용제 신청서가 본인이 제대로 작성했는지 대신 썼는지 확인이 필요한 첫 번째 상황이고요. 네. 또 택배 현장에서는 사실은 이제 입직 신고도 하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네. 그래서 입직 신고를 해도 산재보험 적용제 신청서를 암묵적으로 쓸 것을 강요를 현재 하고 있어요. 노동자 입장에서 이제 갑일관계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거부하기가 힘들고 저희는 원청인 그 CJ 대한통운도 네. 이런 노동자들의 현실을 다 알고 있을 거라고 저희는 이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CJ 대한통운 같은 경우에는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을 한 비율이 다른 평균보다 꽤 높아요. 평균은 한 60% 조금 안 되는데 CJ 대한통운은 64%가 넘습니다. 이게 뭔가 문제가 있다고 보시는 거네요? 예, 말씀드린 대로 CJ 대한통운에 실질적으로 이 4,910명이 일을 한다라고 신고가 돼 있는데 네. 저희들이 볼 때는 한 15,000명 전후가 CJ 대한통운에서 일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는 거죠. 네. 이 차이가 뭔가 하면은 입직 신고라고 내가 일을 여기서 합니다라는 확인을 하지 않은 인원이 오히려 더 많다라고 보기 때문에 실질적인 이 퍼센테이지는 저희가 볼 때는 확 내려갈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게 강요에 의해서 노동자들이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을 한 것인지 이런 부분들 그리고 또 허위로 작성된 부분이 있는지 이건 좀 조사가 필요한 내용이네요. 네, 당연히 고용노동부에서 정확히 확인을 좀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 안타까운 점이 추석 때 이제 코로나에 추석이 겹치니까 물량이 너무 많아서 정부에서 대책을 마련했잖아요. 분류 작업을 할 때 인력을 좀 지원하겠다. 이게 이 회사에는 없었다는 거예요. 이 현장에는 아버님 말씀은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사실은 추석 전에 저희가 이제 국민들이 너무 불편하실까봐 저희도 고심고심하다가 저희가 이제 분류작업 거부 투쟁을 멈췄는데요. 네. 실질적으로는 2,670명을 투입했다고 발표를 했고 정부도 90불 이상 투입된 걸 확인했다라고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네. 저희가 자체 조사를 해보니 가장 많은 날이 400명 전후예요. 네. 그래서 저희가 너무 황당해가지고 그러면은 도대체 2,670명을 어디다 배치했는지 좀 알려줘라. 확인을 좀 하자 이런 네. 이야기들을 한 거고 예. 고인의 현장을 확인을 이번에 해봤더니 네. 5명이 분류작업을 했는데 그 5명이 아르바이트 2명, 택배 노동자 3명이에요. 예. 근데 이 아르바이트 2명의 이 인건비는 네. 나머지 택배 노동자들이 40만 원씩 내서 고용을 한 거고 네. 이 3명의 택배 노동자 우리 고인까지 포함인데 네. 고인들은 이제 40만 원을 이제 안 내게 되는 것이죠. 네. 고인은 결국 돈을 조금이라도 아끼려고 분류 작업을 돈 대신 나는 몸으로 하겠다. 이렇게 한 거고 마지막으로는 우리 노동조합에서 자꾸 문제 제기를 하니까 노동조합 조합원이 있는 지점은 배치를 했는데 네. 조합원이 없는 지점에서는 배치를 전혀 하지 않은 거죠. 지금 올해만 해도 8분이 과로사 의심으로 사망을 했다는 보도를 봤습니다. 이 중에 혹시 산재보험이 적용된 사람이 있나요? 올해 돌아가신 분 중에 이제 우체국 노동자의 경우 산재보험이 가입돼 있어서 우체국 노동자 사망보험금을 받았는데 네. 나머지 분들의 경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네. 입직 신고조차 안 하는 경우가 많고 불법으로 일을 시킨 경우죠. 네. 오히려 이런 분들은 불법으로 일을 시킨 거기 때문에 산재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저희는 이런 경우가 8분 중에 4분 정도로 파악을 하고 있고요. 네. 이건 역시 저희가 사실은 정확하게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고용노동부에서 네. 확인을 좀 해서 이 문제를 좀 해결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CJ 대한통운이 그 사망자 8명 중에 5명이라고 합니다. 이게 이유가 있을까요? 왜 CJ가 사람이 더 많을까요? 뭐 우연일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 부분은? CJ가 택배 물량의 한 50% 정도를 점유를 하고 있고요. 네. 배송 물량이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가장 많습니다. 네. 근데 또 반대로 시설도 가장 좋기도 합니다. 네. 근데 회사에서는 예를 들어서 휠소터라든가 MP라인이라든가 현대화된 시설이 노동시간을 많이 줄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근데 당사자인 우리 그 택배기사 노동자들의 입장에서는 이런 시설 현대화가 중간 물류 시간을 단축을 시켜요. 네. 그렇지만은 택배 노동자들의 노동 시간을 근본적으로는 줄이지 못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예를 들어서 이번에 400개의 택배를 고인이 이제 배송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게 아침부터 배송을 하는 게 아니고 아침 6시 반에 출근을 했는데 이거를 3시까지 분류 작업을 해요. 네. 그리고 3시 이후에 400개 배송하러 나가는 겁니다. 네. 결국은 하루에 15시간 이상씩 수개월째 코로나19라는 특수한 경우도 있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과로사가 너무나 당연하게 저희들 곁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지금 청취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고인의 명복을 빌고 택배 기사분들에게 고마움을 표시하고 좀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일부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공하나 구호님 같은 경우에는 택배 기사님들 돈 많이 번다. 한쪽만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 1389님도 일을 많이 할수록 수입이 늘기 때문에 본인이 원해서 이렇게 수입을 올리려고 일을 많이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건 어떻게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택배 노동자들이 본인 차량이라든가 기름값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본인들이 다들 보험료라든가 다 이제 부담을 하고 있고요. 네. 저희가 예를 들어서 8시간 근무를 하면서 그 수입이라고 하면은 우리 그 국민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수입이 평균 이상이구나라고 저희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절대 근무 시간이 하루에 15시간, 16시간이란 말이죠. 네. 이런 걸 비교해 봤을 때 절대 금액이 많을 수가 없는 거고요. 네. 그래서 저희들이 얘기하고 있는 거는 절대 근무 시간을 좀 줄이고 그러면 물량도 우리도 고민할 수 있는 거죠, 당연히. 네. 그러면 더 많은 일자리가 또 창출될 것이고 저희가 예를 들어서 일반 누구네처럼 막 7천만 원, 8천만 원, 5천만 원 이상 이렇게 되지 않습니다. 이것저것 빼고 나면은 네. 서로 통계는 좀 틀리지만은 월 한 300만 원 전후 정도가 내 수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것저것 네. 빼면은. 근데 그게 8시간 근무하면은 그냥 그래도 평균 우리 정말로 많은 노동자들이 힘들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작지는 않구나라고 저희들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데 15시간 6일간 일하는 노동시간입니다. 예. 이거를 우리 국민들이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그 17일하고 24일에 택배연대 소속 노동자들, 택배 노동자들이 배송을 중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김원종 씨 추모 기간으로 정하고요. 근데 이게 이제 항의의 표시는 되겠지만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잖아요. 가장 지금 시급하게 바뀌어야 될 부분이 어떤 부분입니까? 두 가지를 꼭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네. 엊그저께 민주당 박홍근 의원실에서 생활물류 서비스법을 이제 발의하면서 이해관계자들이 다 모여서 협약식을 했어요. 네. 이 안에는 택배 노동자들의 모든 조건들이 다 들어가 있는데 완벽하지는 않지만은 네. 저희는 그래도 한 7, 80점짜리는 되고 최초의 택배 노동자들을 위한 법이기 때문에 하루빨리 이 법이 통과돼야 된다고 보고요. 네. 두 번째로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이제 분류의 문제인데 네. 그래서 민간 공동 대책 기구가 필요하고 네. 민주당 을지로위원회에서 추석 전에 이미 제안을 했는데 현재 택배사들이 이제 거부를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하루빨리 민간 공동기구를 구성해서 분류 작업과 관련한 대책을 세웠으면 좋겠고 저희들도 제가 인터뷰 때마다 말씀드리는데 네. 회사한테만 부담하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저희들도 부담하겠습니다. 네. 저희들이 죽는 것보다는 조금이라도 우리도 부담할 테니까 같이 지혜를 모으는 자리를 하루빨리 마련하기를 간절하게 호소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강규혁 택배 노동자 가로사 대책위 공동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에 고 김원종 씨 아버님, 김사명 아버님도 연결을 했고요. 모든 산재는 돈 벌려고 일하다가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무도 책임이 없다는 말이 아니죠. 크리스 정님이 코로나 대처 그거 하나로 한국을 선진국이라고 착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이런 말씀 보내주셨습니다. 자, 지금 시각은 8시 48분입니다.